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전수검사를 권고하는 등 방역 준수 사항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명령에는 학교 감염 차단을 위해 모든 교직원과 종사자, 학원 강사는 오는 27일까지 전수검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타 지역을 방문한 도민들도 일상복귀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권고가 포함됐습니다. 도내 확진자는 일상회복 전환 이후 하루 27명 수준으로 지난달 대비 2배가량 늘었습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경제 회복 추이를 감안해 내년 초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어제 영상 언론 브리핑을 갖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 회복 추이를 분석해 시민 생활에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내년 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 전시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또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면서 즉시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동북권 소외론과 기약 없는 의대 유치, 2023년 개최가 무산된 기후변화 협약 등 전남 동북권에 적지 않은 현안들에 대해 김영록 지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순천 신대지구에 첫 섭을 뜬 동북권 통합청사.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동북권에 제2행정부지사를 두겠다는 공약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다며 대신 동부청사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북권의 특성을 고려해 관광이나 경제 관련 부서를 배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지금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선 8기가 되면은 그 시대에 맞는 기구 정원 개편이 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권 청사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대 유치와 관련해 여수 지역에서는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 각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국동 캠퍼스에 의대를 설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6년의 하나의 지역민들하고 이 갈등 구조 이것을 푸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어지라고 저희 대학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통합 양해각서를 이행하는 것과 전남 지역 의대 유치는 별개라며 지금은 지역별 갈등이나 과열 경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도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급한 것은 시급한 것은 우리가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문제에 집중을 해달라는 것이죠. 2023년 개최가 무산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해 김 지사는 추후 총회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한 컨벤션 센터 또 주요한 숙박시설이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정부의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을 준비하고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경도 개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 지사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 수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에서도 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대학교에서는 학교 관계자와 시도의원 등이 모여 전남대 여수 국동 캠퍼스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협의체를 결성해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측은 앞으로 시민 홍보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의대와 대학병원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순천만 자벌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경상남도 교육청이 교육박람회를 개최할 경우 순천만 자벌드에 참가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오늘 저녁 대구FC와 FA컵 결승전 1차전을 치릅니다. 전남은 FA컵에서 3차례 우승한 경험이 있죠. 이번이 4번째 도전인데요. 만약 우승하면 K리그2 소속 구단 가운데 최초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A컵 4강전에서 K리그1의 울산 현대를 2대1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한 전남 드래곤즈. K리그2 구단 가운데 최초로 FA컵 결승에 진출하면서 파란을 일으킨 전남은
이제 대구FC와 우승컵을 두고 격돌합니다. 전남은 대구와 오늘 FA컵 최강자를 가리는 결승 1차전을 가집니다. 전남은 현재 정경중 감독을 중심으로 마지막 전력 점검까지 모두 마치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되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 이행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금까지 FA컵 4차례 결승 진출에 3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통적인 FA컵 강자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승컵도 반드시 차지하겠다며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컨디션도 괜찮고 그리고 후반기에도 좋은 활약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좀 준비를 좀 잘해가지고 좀 다 되돌려 놓고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전남은 오늘 광양 홈 경기에 이어 다음 달 11일 대구에서 2차전을 치러 최종 FA컵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전남이 FA컵 4번째 우승컵을 차지하고 K리그2 소속 구단 최초로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참가라는 신기록까지 세울 수 있을지 지역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입니다. 정부가 내년을 탄소 중립 원년으로 선언하고 친환경 경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도 친환경 LNG 선박 기술의 완전 국산화와 함께 수소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 개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건조된 두 척의 18만 톤급 외양선입니다. LNG 추진 벌크 선박으로 연료 탱크와 연료 공급 시스템 등 대부분 국산 기술로 완성됐습니다. 완전 국산화를 위해 남은 것은 극저온 상태에서 LNG를 저장할 수 있는 멤브레인 화물창. 현재 국내 조선업계가 제조 기술을 갖췄지만 프랑스 GTT사의 기술 인증을 받는 데만 한 척당 100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척당 100억씩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는 극저온 화물창의 국산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재라든가 부품의 국산화가 되겠고요. 일단 그 극저온 기술이 그 LNG 운반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런 탈탄소 연료의 이송 기술에도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NG 선박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목포대학교가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LNG 미래 포럼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부품 제조사와 조선소, 성급에 이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산 LNG 기술을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조선 해양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이 힘을 합해서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하고 또 저탄소 선박 기술 등 미래 기술을 기획하는 허브가 될 것입니다. 미래 포럼은 우선 LNG 선박의 핵심 기술인 극저온 단열 시스템의 한국형 산업 표준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포럼에서는 또 수소와 암모니아 등 미래 에너지 개발에도 공동 대응하면서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총 사업비가 920억 원에 이르는 목포 종합경기장 공사는 공사만 지연된 게 아니라 현장 관리도 엉망입니다. 낙석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오가는 대형 차량들도 막무가내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 신축 공사장. 도로를 마주하고 세워진 방음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도 심하게 휘고 부서졌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바위가 굴러내린 건 지난 22일 낮. 낙석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시공사 측이 내린 조치는 도로 한 차선을 통제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도로에 남아있던 바위는 MBC가 촬영을 시작한 뒤 부랴부랴 치웠습니다. 공공시설인 도로가 통제되고 역시 공공안전시설인 난간이 부서졌는데도 목포시는 낙석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파악은 해보고 있는데 혹시 누가 건드렸나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물어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목포 종합경기장 공사 현장 주변은 대형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출입구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 흐름을 조율할 신호수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 신호수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양산단 내부 도로는 시속 5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트럭들은 그러나
신호도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산단 도로를 질주하기 일쑤입니다. 관리가 좀 힘든 부분이 관리 주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서 이제 어떻게 통제가 되는데 덤프는 그때 이제 대양산단에 수산식품 수출단지 또 골프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서 있는데도 비산먼지 관리 역시 미흡합니다. 세륜기의 잦은 고장으로 대양산단 도로 표면도 흙먼지가 뒤범벅된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일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골프 연습장 민원이 발생했었고 또 세륜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도로 환경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920억짜리 공사 현장 관리의 미흡함으로 2,800억짜리 산업단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민이 만드는 협동도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향후 5년간의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최근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 사회적 경제기업가 등과 함께 협동도시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비전 달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 창업과 운영, 네트워크 활성화, 자립 생태계 조성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제2기 여수시 청소년의회가 청소년 동아리 지원과 전동 킥보드 안전관리 정책 등 6건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9월 원구성 이후 26명의 청소년 의원들이 학생 주도의 학생회 연합활동 장려와 섬쓰레기 무단 투기 제재 정책 등을 가결 처리하는 등 청소년 권익위원회와 교통위원회 등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근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청소년의회의 순기능이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며 이번에 가결된 정책 제안들을 시정부 관련 부서에 통보해 시정 반영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최초로 10조 원대를 돌파한 내년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의회는 7개 상임위원회별로 각 예산안을 심의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올해 예산보다 8,400억여 원이 증가한 10조 470억 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전남도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영세 서점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지역서점 인증제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소상공인 서점을 대상으로 심사와 실사를 거쳐 전남지사가 인증하고 공공기관과 학교, 공립도서관이 필요한 책자를 이들 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모두 119곳의 서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환경단체가 포스코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계획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